문자 공개의 파장은 어디까지일까? 윤핵관과 이준석, 이준석과 윤핵관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양두구역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 대표적인 윤핵관 의원이죠. 혹세무민하지 마라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윤핵관 소위 의원 중에서 이철규 의원이 나선 거예요. 그제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역이라고 했죠.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판다. 굉장히 격앙된 반응. 자, 윤핵관 이철규 의원, 양두구역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양천대소할 일이다. 지금 양두구역 한마디에 사사성어 몇 개 나왔습니까? 혹세무민에 양천대소까지 나왔습니다.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기억해보면 지난해 3월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되돌려준 건데요. 그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난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 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크다.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그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어? 유승민. 유승민계가 김종인 없이 국민의힘 당권 잡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잡을 거야. 유승민계가 잡는 게 아니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기물 떠야지. 이준석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라고 지난해 3월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걸 이철규 의원이 되돌려 준 겁니다. 이철규 의원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우리를 싸잡아서 개로 비유했잖아요. 양두구역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남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씌우려고 합니까? 온갖 독설을 쏟아부으면서 본인이 당 대표의 직에 있으면서 당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망발이죠. 그러니까 혹세무민하지 말라. 당 내부를 향해서 대학이 너무나 컸잖아요. 이게 객관적 사실인데. 자, 지금 강하게 윤핵관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박정아 의원님, 네.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혹세무민하지 마라라고 발끈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혹은 뭐 그게 대통령까지 포함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철규 의원 입장으로서는 윤핵관으로서 그런 식의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 사실상은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더 이랬던 것 아니냐. 뭐 과거에 지구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다던가 아니면 지금 너무 돌아다니면서 여론전을 했다던가 이런 식의 화가 나서 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에 비유했다 이겁니까? 그렇죠. 양두구역에서 소위 말하는 이철규 의원 등등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행동을 해왔던 것 아니냐에 대해서 발끈해서 화를 낸 건데요. 사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개에 비유한 건 아니고 개고기를 파는 상인에 비유를 한 건데. 개고기와 양고기를 뒤집어 쓰는 그런 걸 했는데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었지요. 근데 이것도 뭐 투박한 대응 같아요. 일단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그렇게 표현해서 지금 또 계속 뭔가 연장전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뭘 얻으려 하는지 저로서는 매우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혹시 이제 윤핵관들 사이에서 이 대표의 양두구역에 대해서 격앙된 분위기입니까? 당내에서? 일부 뭐 지금 이철규 의원이 어제 아침에 대응을 했으니까 저렇게 화가 나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뭐 전체적으로 당내에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더 싸움을 키우자 혹은 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양쪽 모두 더 싸움이 격화되어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더 좀 냉정해지자라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과연 이철규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그 이준석 대표는 또 이철규 의원을 공격하죠. 덜 유명해서 조급한 것 같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다. 뭐 세석에 따라서는
누구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덜 유명해서 조급한 것 같다. 자기 정치한다 뭐 이런 거죠. 대통령 잘못 보좌한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 같다라고 강하게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이철규 의원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관종이 아니다. 아,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너 같은 관종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보좌한 안 유명한 사람, 관종, 감정적인 대응까지 나왔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네. 이준석 대표는 또 왜 이렇게 격앙돼 있습니까?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좀 반응을 확실하게 했었죠. 오해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조금 이 상황이 저는 뭐 낯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특징이라고 하면 절대 갈등을 숨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불편한 주제도 공론장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자산이었고 본인이 대표까지 올려온 동력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 갈등들의 양상이 전개가 됐었냐면 이른바 핵관, 뭐 누구누구의 핵심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무슨 측근이라는 식으로 익명의 인터뷰들이 이어가면서 설전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용이 와전되거나 오해되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실명으로 공격을 하려면 한다. 거기에 대한 비판도 받겠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그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자체가 저도 당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예. 빨리 이 갈등들이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간절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의 물꼬를 틀어내는 것이 저는 사실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갈등은 갈등이 아니다라고 계속 수면 아래로 묻어놓으면 오히려 저는 그 갈등들도 깊어지고 더 어떤 소가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렇게 격한 감정적인 반응들이 예. 나오는 것들은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갈등을 수면 위로 올려놓고 여기에 대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이준석 대표의 공과 과가 무엇이냐, 이준석 대표는 정말 징계를 받을 만했느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다 꺼내놓고 이야기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예. 생각이 됩니다. 쉬쉬하지 말고 이제 그냥 불편한 감정들, 뭐 생각들 다 꺼내놓자. 여권 인사들의 양두구육에 대한 반응들도 오늘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혜진, 이 대표는 자중자애 알아. 오늘의 상황에는 본인의 불찰도 있다. 성찰하지 않으면 셀럽에 그친다. 전욕, 왕소름 돋는다. 배신자, 이준석이야말로 양두구에 원존합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고 또 소위 윤핵관 의원을 향해서 자중해야 된다라는 비판적인 말을 꺼내는 다양한 여론들도 당내에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갈등이 지금 다시 드러나고 대폭발이 됐어요. 문자 메시지,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공개되고 나서 뭐 리더십을 교체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의견도 많은데 어쨌든 분명한 건 국민의힘의 내용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건데 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 소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들 사이에. 왜냐하면 지금 양두구육하고 관종 사이에서 갈등이 좁혀질 수 있을까?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이번 대선을 이긴 요인이 뭔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네. 그게 근본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철규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대선에서 과연 혹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문자를 통해서 일부 드러났듯이 소위 윤핵관과 또 심지어는 대통령조차도 과연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 역할이 매우 컸는가라는 데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근본적인 겁니다. 예. 예. 근데 역으로 보면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그 전 대표에게도 하는 얘기가 나 때문에 이겼다는 생각 좀 그만해라. 이제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때문에 이겼는데 나를 이렇게 해. 그러니까 토세 구팽이란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핵관들은 토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토끼 잡지 않았는데 무슨 구팽이냐. 예. 효과가 없었다. 예. 이제 거기서 근본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켰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거든요.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이번 대선에서의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의 팀, 나 때문에 이겼다는 인식과 이기기는 무슨 방해만 놓았다라고 하는 윤핵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거는 좁혀질 수가 없겠네요. 그거 자체가 지금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둘 다 똑같은 인식이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식. 바꿔야 된다. 내가 대신할게.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준석은 의미 없다라고 보는 인식은 같은데 예. 대통령을 모시는 정당이 그러니까 비상체제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정재원 의원의 인식과 그래도 지금 현재 새로 대표 뽑아봤자 공천권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식이 부딪히는 것이죠. 아하. 정답은 뭐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겠지만 다시 말하면 좁혀질 수 없는 생각의 간극 차이가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면 갈등이 봉합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다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 당규상의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고 내년까지는 이 과정에 어떤 관리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다음번에 공천권을 가진 전당대회까지 어떻게 별 완전한 봉합은 안 될 텐데 잡음 없이. 예, 잡음 없이 끌고 가느냐가 남겨진 과정인 겁니다. 그렇기 결국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도 권성동 체제를 계속하자는 어쩔 수 없는 대안 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당헌 당규상 임기상 내년 전당대회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계속 국민들 이거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다 자제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군요. 이번 문자 공개 파동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던 홍준표 시장,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준석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당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지금은 윤 대통령을 도울 때다라고 홍 시장이 얘기하자 이런 글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강성 지지자가 홍 시장을 욕한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아직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라고 이 대표와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한마디 건넸습니다.